할아버지 손 놓고 걸어봐. 엄마.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인간관계 할 때 그 그림자가 투사가 돼서 거리두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림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림자는 나의 내면에 있으며 나를 엄청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림자는 볼 수 없지만 꿈에서 완전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무의식에 있으며 유치하고 원시적이고 어둡고 열등적인 면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지독한 가난을 겪고 살아온 사람이 그 가난 컴플렉스,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인데도 일주일에 2만 원씩만 아들한테 줘요. 자기도 짜장면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 돈 컴플렉스 그림자가 자녀들 키울 때 그대로 옮겨와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림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일 많은 것이 돈에 대한 그림자, 돈 컴플렉스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나의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있어서 누구도 볼 수 없지만 의식 겉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제일 많이 정확하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는 나중에 다루게 되고, 그림자는 나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는 학벌이 높은 사람을 봤을 때 내 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성깔 있고 안 좋고, 이렇게 투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투사를 받을 때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할 수가 있어요. 투사를 받을 때가 있고 또 투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안의 그림자를 잘 보시고, 예를 들면 돈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돈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거리를 둘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학벌 컴플렉스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결혼할 때 학벌이 높은 사람을 선택을 해요. 의존해요. 의존하죠.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제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림자를 알아차렸을 때는 의식에 띄워서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할 때 자기의 의식, 자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누가 알까봐 감추고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거를 의식에 띄워서 노력할 때 자기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옛날 그 민담에서 진짜와 가짜
그 민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자에 대한 것입니다. 민담에서 그 그림자에 대한 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짜와 가짜, 내가 누구냐, 그림자. 억새는 공부를 그만두고 그 절간을 나서면서 가슴이 울적해졌다. 울컥해졌다. 그것은 3년 동안이나 정든 곳을 떠난다는 아쉬움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리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억새는 두루마기 자락을 바람에 날리면서 그리운 앳집으로 정말 바람처럼 달려왔다. 어머니가 나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줄은 모를 거야. 억새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뽀개지는 듯 했다. 그러나 대문을 밀치고 들어선 억새는 그만 돈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억새네 집에는 억새와 똑같이 생긴 억새가 또 하나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아주 의젓하게 대청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억새는 기가 막혔다. 거기다가 집안 식구들까지 모두 자기를 가짜로 보는 데는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절에서 돌아오는 길인데요. 아마 저놈은 여우나 곰이 둔갑을 한 게 아닐까요? 억새가 이렇게 말하자 책을 읽고 있던 각자 억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뭐라고? 넌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남의 집에 와서 떠드는 거냐? 아버지, 저놈이야말로 귀신이나 도깨비가 둔갑해서 돌아왔는지 몰라요. 빨리 내쫓아요. 그는 조금 더 지지 않고 이렇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얼굴은 물론 몸짓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라든가 생일까지도 똑같이 알아맞히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다가 집에 있는 세간을 말해보라고 했다. 가짜 억새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척척 맞췄다. 그러나 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던 억새는 모든 것이 아물아물하고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것을 본 그의 아버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억새를 내쫓고 말았다. 억새는 기가 막혔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억새는 하는 수 없이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 어떤 때는 숲에서 자고 어떤 때는 바위 밑에서 자기도 하며 정처 없이 걸었다. 내를 따라서 길을 걷기도 하였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억새는 산길을 터덜터덜 혼자 걷고 있는데 길가에서 늙은 중을 만났다. 늙은 중은 억새를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아니 총각은 자기 혼을 도둑 맞았다는 것을 모르고 아마 어딘가에 총각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요 하고 말했다. 억새는 이 말을 듣자 옳거니 나를 구해줄 사람은 이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했다. 그러자 늙은 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총각은 절에서 공부할 때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아무렇게나 버린 일이 없소? 하고 물었다. 네, 있어요. 바로 절간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아침이면 그곳에서 세수하고 옆에 있는 바위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아서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은 일이 있어요. 그랬을 것이요. 그렇다면 당신은 곧 고양이를 한 마리 사서 두루마기 속에 감추어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 가짜 총각 앞에 놓아보시오. 억새는 늙은 중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고양이를 한 마리 구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가짜 억새는 얼른 진짜 억새 앞으로 쫓아 나오면서 왜 왔느냐고 윽박질러댔다. 억새는 이때다 생각하고 얼른 고양이를 내놓았다. 그랬더니 가짜 억새는 그만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는 것을 고양이는 얼른 달려가서 가짜 억새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자 그는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졌다. 쓰러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들쥐였다. 들쥐는 산속에서 총각이 버린 손톱이나 발톱을 먹고 그 전기를 받아 억새와 똑같은 모양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억새는 어머니 품 안에 안기면서 제일 먼저 하늘을 보았다. 하늘이 몹시도 파랬다. 억새는 어머니 품에서 몇 번이나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마터면 나를 잃어버릴 뻔했어. 하마터면 나를 잃어버릴 뻔했어. 네. 이 민담은 억새가 고시 공부하러 3년 절을 떠났잖아요. 예, 근데 손톱, 발톱, 내 안에 있는 그 버려야 될 쓸데없는 그런 손톱, 발톱을 아무렇게나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또 하나의 나를 형성하고 때로는 나를 집어먹어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그 돈 컴플렉스, 아주 돈에 대해서 너무 가난한 것을 극복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미워하거나 쫓아가거나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그 손톱 발톱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것이 자라서 또 하나의 나를 집어삼키고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그림자예요. 너무 부끄러우고 창피해서 돈 콤플렉스, 어렸을 때 성폭행이나 성적 수치감, 그 다음에 학벌 콤플렉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열등한 부분, 부끄러운 거, 남이 알까봐 쑥쑥 눌러대면은 그것이 점점 커서 또 하나의 나를 만들면서 가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내면,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거. 이게 이제 명상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친해지면서 그것을 의식에 띄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억새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집안 세간살이를 물어보는데 억새는 고시 공부하느라고 하나도 알아맞히지 못해요. 네,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여기서 해결하는 것은 고양이가 스님이 가르쳐준 고양이를 사서 해결하잖아요. 고양이는 내 안에 있는 야성, 본능적인 거예요. 그 본능이 그 들쥐를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마터면 나를 잃어버릴 뻔했어. 하마터면 나를 잃어버릴 뻔했어.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가장 부끄럽고 미천한 부분을 잘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에 띄워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노력할 때 내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 자기 몸을 갈고 닦고, 제가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그 밑에 있는 여비사랑 성적 추행, 성적 문제로 옷을 벗고 나오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가고 또 부인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혼을
신청해서 이혼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은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게 돼요. 또 다른 거는 아들이 훌륭한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인데 아들이 성폭행이나 마약이나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수신제가요. 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 안에 일어나는 수신, 그 여러 가지 부모가 준 아픔, 또 내가 만들어준 아픔, 어두운 컴컴한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그것을 매일같이 스스로 노력하고 대면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자기 그릇이 커지고, 또 제가 집이 싫어서 멀리 공부하러 가고 이꼴저꼴 집안 문제를 안 봐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 전체를 집어삼키고, 그거는 가짜 인생이에요. 그래서 억스의 이야기,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